2026년 1월 29일 간만에 녹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요즘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패 행진이 이어가곤 있죠. 자, 오늘은 그동안에 물려있던 종목을 다 청산을 하고 그동안에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발생하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화면에 세팅을 하고 호가에 전량하고 차트를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요. 화면 배열은 이렇게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요 화면들 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 종목을 매수 매도 했는데 매수 매도 했던 포인트 타점 한번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의 영상을 보시다시피 어떤 급등하는 종목군을 체킹을 해서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을 시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위치를 파악을 하고 매매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차트를 보고 호가나 그런 부분들 보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복귀 방송 이어 붙여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월 초에는 잘 나가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뇌동매매를 한번 저질렀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크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1.62%인데 거금을 또 갖다가 들이부어서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뒤로 지금 보면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때는 오늘은 그동안에 물려있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청산을 하고 수익을 본 그런 금액하고 감가가 된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마이너스 15만 6,716원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요거 크게 투드러 맞았는데 싹 복귀를 해서 플러스 20,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과감히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을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내일 마지막 매매 1월 30일 1월달 마지막 매매를 종료하는 시점에 꼭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2월달에는 파랑색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월달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금액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보면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종목 앱코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너무 잘못 샀습니다. 너무 잘못 사서 들어갔던 부분에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 급등을 해서 급락하는 종목을 나도 모르게 매수를 해서 팔지를 못하고 갖고 있다가 최대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거금을 투자를 해서 여기서 엄청나게 요쯤이죠. 1,000원, 1,017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날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급등을 해서 윗꼬리가 생겼던 종목이죠. 여기 급등을 해서 윗꼬리가 생겼던 종목인데 이날 거금을 투자를 해서 몰빵을 하는 바람에 10% 가까운 손실을 보고 오늘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10.24%. 그동안에 수익권 구간으로 벌어놨던 돈을 오늘 벌은 돈하고 합쳐서 다 감가시키고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남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없었다고 보면
오늘까지도 플러스였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한 30일, 20일 정도 되는 매매 중에서 여기까지는 무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3패죠. 3패를 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물론 하루가 있긴 한데 잘 마무리 지어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걸 노력을 해볼 작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내일 플러스로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했던 거 핵심 포인트 한번 잡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1분봉이나 3분봉, 3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는 오늘 아침에는 신상 SD를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격 매수를 통해서 먼저 정찰병 보내놓고 하락하길래 매수를 했는데 점점점 떨어지면서 물을 탔고 결국은 슈팅할 때 매도 처리를 해서 0.3%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뒤로 많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며칠 전에 물렸던 요 종목만 빼면 그래도 플러스권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가 매매 습관을 좀 버린 게 있고 매매에 새롭게 도전하는 매매 포인트가 있고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분봉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줄여놓으면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줍줍이를 하긴 했는데 나눠서 분산 투자를 했고 조금씩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급등 후에 하락하는 놈을 1차로 잡고 다시 좀 기다렸다가 V자 반등을 못하고 더 하락하길래 여기쯤에서 또 추가로 잡고 마지막으로 또 추락하길래 여기서 또 추가로 한번 또 잡았는데 결국은 감가시켜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매매는 좋지 않죠. 그런 다음에 자,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급등할 때 매도를 했어요. 자, 보면 자,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서 오늘 위성 관계된 종목들 그런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할 때 급등 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래서 급등을 할 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매매 패턴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라티알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급등 후에 눌림목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장대 음봉 보고 매수하고 해서 매도 처리를 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급등 후에 이 앞쪽에 급등 후에 음봉 쪽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급등 후에 음봉에서 매수하고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슈팅할 때 매도. 삼표 시멘트 자, 이렇게 매수했죠. 삼표 시멘트는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매매했던 타점이 전일 상한가 근처의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상한가의 타점 부근에서는 지지가 한번 발생을 하면 급등이 한번 이루어진다 라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매매에 적용을 해볼 만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제 많은 지지가 되었던 상한가 부근을 쭉 나열을 해서 한 번쯤은 여기를 부딪히면 분명히 V자 반등을 한다는 뭐는 그런 속설이죠. 그렇게 급등을 할 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DS 인베스트먼트 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아주 아깝습니다. 자, DS 인베스트먼트는 여기쯤 창투사들이 미래에셋 벤처나 이런 것들이 상한가 근처까지도 막 가고 그랬습니다. 흥국증권도 상한가 같죠. 자,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 증권도 그렇고 상승하는 놈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매도를 했죠. 이렇게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슈팅할 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으면 상승했다가 바닥 다지었을 때 여기쯤에서 또 추가로 매수를 해볼 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매수 매도하는 타점. 왜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냐면 매수 매도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상상인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DS 인베스트먼트 투자부서 미래에셋증권, 뭐 벤처, 뭐 이런 것들 상상투자증권도 상상인 투자증권도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사서 바로 매도. 만약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으면 미래에셋증권이 슈팅을 할 때 분명히 따라가서 급등하는 놈을 잡았을 거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권사 테마로 봤을 때 SK증권이 급등을 했죠.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2천만 주가 터지면서 4만 원짜리 주식이 2천만 주 터졌으면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죠. 거의 8천억인가요? 그 정도 터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보면 자, 요 창, 만주님이 쓰는 창이죠. 8283. 자, 8283을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해놨어요. 차트, 그리고 호가창 배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가장 좋은 패턴이냐면 짝꿍 매매처럼 보이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SK증권이나 상상인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렇게 갖다 놓고 봤을 때 대장주격인 상상증권, 뭐 SK증권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 시점 이렇게 봤을 때 SK증권이 1시 28분 요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 28분이면 요때죠. 요때 1시 30분, 20분. 자, 요때죠. 요때. 자, 요렇게 요때 똑같죠. 1시 30분, 1시 30분 이런 식으로 뭔가 대장적인 그런 종목들 슈팅을 할 때 같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짝꿍 매매가 성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격인 종목들,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을 배치를 하고 내가 정말로 살 종목은 여기다 배치를 해서 요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고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면 바로 매수하는 그런 매매의 전법, 이것도 괜찮은 매매의 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매매의 전법을 또 하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분봉 차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분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좀 줄여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S에너지 한번 볼게요. S에너지 좀 급등했던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봤을 때 네오팩트 한번 볼게요. 이 아침장에 너무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네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테스. 자, 매매 포인트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또 주저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기다렸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시 1분, 2분 요때. 자, 요때죠. 요때 급등했던 신호죠. 급등했던 기본 시가의 첫 차트를 보고 그때의 양봉 패턴에 상승 패턴이 있으면 그 종목은 급등을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좀 괜찮은 종목 한국첨단소재 한번 볼게요. 한국첨단소재도 보면 자, 한번 쭉 확장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죠.
자, 급등했던 패턴의 종목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군이 음봉이 여기서 여기까지 발생을 해도 결국은 여기서 매수를 하면 10%대에서 매수를 하면 급등을 결국은 해서 19.85% 해서 9.85%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이 종목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급등을 했던 종목을 잘 보고 있는데,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 장대 양봉의 요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더라. 만약에 급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수식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수식을 사용하냐면 요거였던가. 네, 요거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수식은 특별한 수식은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진하게 라인 설정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제가 사용을 하는 건데 특별한 수식은 아닙니다. 그냥 따따따따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 범위 안에서 급등했던 종목이 이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실검 상위 종목에 랭킹이 되어 있는 그 종목을 딱 봤는데 그 실검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던 그 순간에 그 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봉, 급등했던 실검 상위 종목의 그 봉을 기준점으로 상단과 하단을 쭉 그었을 때 그 안에서 밑으로 가지 않는 종목, 그런 종목은 유심히 보라. 그런 얘기예요. 헛소리죠. 당연히 헛소리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검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클릭을 촥 했어요. 0198 한번 보도록 할게요. 0198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검 상위에 랭킹이 어떤 종목이 돼요. 이렇게 랭킹이 되죠.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을 그 순간에 여기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개수가 많고 아니면 new라는 뭐 써 있고 하면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실검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그 순간의 종목. 자, 그런 종목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라스페이스. 자, 아마도 실검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을 당시에 나라스페이스가 어디쯤에서 실검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었던 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때예요. 요때 실검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때는 1.3에서 뭐 4.52로 급등했던 시점이죠. 갑자기 급등을 했던 요런 때. 자, 그런데 그 어때요? 그럼 잘 보시면 요렇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그었어요. 근데 그 다음 봉들이 요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급등을 하더라. 요런 논리입니다. 결국은 요런 논리예요. 이런 차선 요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선들은 제가 아침장에만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락 패턴은 뭐냐? 하락 패턴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요거죠. 자, 아침에 급등을 했어요. 요 급등을 했던 패턴의 차트예요. 급등 차트의 위아래를 그어놨는데 그 다음 봉을 보니까 하락선 부근에 다 하락을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면 안 되죠. 자, 사지 말아라. 물론 요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요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요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쯤에서 다시 돌려서 요 선을 돌파를 해야 그때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논리가 요 급등했던 봉 자체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는데 세력이 이 종목을 급등시키기 위해서 발생했던 요 봉 자체라는 건 세력봉이기 때문에
이 세력봉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필두로 평균적인 가격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박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그런 박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하락이 너무 심해버리면 이거는 물량이 다 빠져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패턴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3표 시멘트나 이런 것들 아침에 VI가 걸린 종목들 다 자 볼게요. 요 봉이 아침 첫 봉이 어제 상한가 갔던 패턴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도 높게 시작을 했고 상한가 갔던 패턴들의 봉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봉이기 때문에 요 물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도지형 패턴 그 다음 패턴이 뭔지 몰라도 일단은 기다려 보는 거죠. 기다려 봤는데 그 다음 패턴의 종목이 하한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기다리라? 떨어졌지만 다시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 요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첫 봉의 물량이 상당히 급하게 생성이 되었던 봉이기 때문에 요 봉을 필두로 봤을 때 요 봉을 이탈을 하면 이 봉의 평균적인 가격대가 있는데 이거를 이탈을 하면 다시 V자 반등을 해서 요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그나마 요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신호가 발생을 한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봉이 중요한 거고 요 매매의 기법은 아침에만 필요한 거예요. 저녁에는 필요치 않아요. 또 만들면 되긴 하지만 자 그렇게 봤을 때 요 봉이 3표 시멘트라는 종목이 만약에 급등을 다시 하려면 분명히 요 봉을 이 선을 넘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선과 이 선은 그만큼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아침장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먹을 만하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SF 반도체 같은 종목만 볼게요. 자, 아침장에 급등하는 이런 신호를 발생을 했어요. 자, 보면 자, 급등하는 신호를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봉이 보니까 이 하락 추세였어요. 자, 하락 추세였어요. 근데 다시 상승을 해서 여기서 머뭇머뭇하고 있네.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하락 추세에서 그 다음 봉이 여기서 시가했으니까 이 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SF 반도체는 여기서 잠깐 매수를 할 타이밍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12.75에서 못해도 15.07%까지 3% 정도의 수익을 보았다. 하지만 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위선하고 이선하고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탈을 하더라. 자, 그 다음 봉을 보니까 여기를 V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 라인은 돌파의 라인도 되지만 손절의 기준선도 될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내가 돌파를 하는 12.6%대에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음봉이 떨어져서 여기 이 음봉이죠. 음봉이 떨어져서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 봉도 음봉이더라. 자, 아까 12.6%에서 매수를 했는데 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요 기준선을 이탈을 하더라. 그 다음 봉을 확인을 하니까 다시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봉이 발생을 하더라. 그럼 손절을 해라 라고 했는데 보면 12.6에서 여기서 손절을 바닥권에 했다고 쳐도 11.4%에서 손절을 한 거죠. 12.6%에서 매수를 했는데 11.4%에서 매도를 한 거죠. 이 기준선에 근거하여 매매를 했으면 그러면 1.2%의 손절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않고 끝까지 버텼다. 자, 끝까지 버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6%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 끝까지 버텼더니 5.23%까지 떨어지더라. 12.6%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니까 연락에 떨어져서 결국은 5%대까지 떨어졌다. 손절 마이너스 1.4%만 손실을 볼 거를 여기까지 뭐 내려오다 보니까 7%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들이 중요하더라. 단 아침 9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서만 가능한 매매죠. 자,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요렇게 매매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요런 매매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매매를 했더니 오늘 물론 앱코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며칠 전에 매수를 해서 손실을 10% 보고 과감히 던졌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매매 포지션을 보니까 한 달에 3일 마이너스 치고 나머지 17일은 수익을 본 그런 상황이었다. 자, 이게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불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2월 달에 요 매매로 계속 진행을 해서 만약에 이런 방식의 매매 패턴이 잘 저한테 맞는다고 보면 2월 달에는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빨강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매매 어떤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요런 차트, 요 수식은 별거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사이트 상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급등봉의 위아래 패턴의 선입니다. 뭐 수식이나 이런 거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시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여기 사용자 지표, 기술적 지표의 사용자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수식 1에 쓰고 수식 2에 쓰고 해서 라인도 설정을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수식 1에는 제가 이거 울고 있는 거 이거 4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놨고요. 수식 1에는 이거 추추추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한 수식은 아니고 라인 설정해서 추추추추는 파란색으로 너비는 2너비도 3너비도 해도 되고 울고 있는 거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 포인트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 당연히 스케일은 뭐 화면인데 여기서는 가격으로 해야 돼요. 가격으로 해서 딱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불러올 때는 요거 눌러서 사용자 지표 눌러서 추추추추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저는 그냥 추추추추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식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기재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 매매 패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꼭 기준을 삼아야 되는 부분은 요 박스권 안에서만 매수를 하고 하락으로 내려오면 첫 봉에서 여기서 매도, V자 반등을 해서 다시 돌파를 하면 거기서 매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위에서는 알아서 하시고 밑으로 내려올 때 상당히 지지와 저항을 상당히 잘 봐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요 분홍색, 요 핑크색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접근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존 보고 겸 매매 패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종료를 했습니다. 자, 내일 마지막 매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오늘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